분명히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겪은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영업을 시작했고 직업 특성상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나이의 직원들과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 생각해서 존경하고 잘해드리고 했지만 겉모습만 어른이지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를 무시하고 일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인간이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항상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심해질 때까지 매번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기존 직원들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이 태도 하나로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과연 얼마나 소중할까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갑이고 어른이어도 나에게 갑질을 하고 불쾌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조금 더 무시해볼까.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교묘하게 하나씩 건드려 보다가 무시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에게 괜히 잘 보이고 싶거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차를 대접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돈이 있으시면 그냥 기부를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나를 계속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자기 일을 남에게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갑질을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나를 교묘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여지를 주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히 더 미안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시나요? 나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을 보면 내가 막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에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괜히 더 친절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고 배려했던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을 무시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무례하고 악마같이 구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친절하게 대했거나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너무 노력한 것이 아닌가 점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정색하고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멀쩡한 주위 사람들까지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으면서 할 말을 하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서서히 간을 봐가면서 건드려도 되는지 아닌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을 볼 때 확실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화를 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에서 갑자기 나를 보고 밥을 사라고 뜬금없이 무안을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웃으면서 제가 대접받는 날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도 기분 상할 것 없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여유가 좀 되고 돈이 많으면 사도 되겠죠.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남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리하게 사람들 앞에서 사라고 한다고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으면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나의 체면도 살리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주위에 심성이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에게 마냥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지나다니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상대방이 건성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나도 건성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의 있게 대하는데 상대방이 건성으로 무미건조하게 대답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굽신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나도 비슷하게 하는 게 옳은 인간관계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리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가면서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하거나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묘하게 나를 돌려서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그렇네?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요. 그렇다고 다시 가서 따지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교묘하게 이야기할 때 대놓고 받아치는 것입니다.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데요? 제 머리에 문제 있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묘하게 뒤에서 은근히 진행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무슨 말이든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한다고 무조건 대답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궁시렁 된다고 해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고의 방법은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말이 아니라면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에 잘 대응해주는 사람을 약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예 얽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차라리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남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이 언젠가 나의 약점으로 잡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심성이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꼭 이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잘해주지 마라. 내가 잘해주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상상 이상으로 효율이 안 좋습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고마워하지만 그 후부턴 아주 당연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잘해주다 보니 완전히 호구로 잡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하지 말라. 사람이 별의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답도 안 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지언정 대답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냐고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 눈에는 그저 말이 없는 사람이 될 뿐이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만만하게 보일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세 번째, 내 감정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라. 사람이 계속 무시를 당하거나 쌓인 게 있으면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것보다 가만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인간관계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니 필요 없는 인간들을 빨리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 사람 거르는 능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 역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유 없이 저를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이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처해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덜었습니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큰 모욕감을 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 순간에는 평소 이성적인 사람조차 냉정함을 잃어버리기 쉽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위라 그 아픔은 아주 깊다. 그 사람을 향해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왜 그 마음을 모르겠는가? 나는 억울한 이유로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연고도 없던 전라도 강진과 경상도에서 나의 인생을 보냈기에 그 억울함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 보는 눈이 결국 다 비슷하기에 한두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결국 나에게 무례한 사람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에게 감히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유 없이 무례하게 구는 상대를 보면서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눈빛으로도 내 불쾌한 마음을 표출하라. 검은 머리 짐승에게 너무 쉽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 그러니 민망하다고 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고 바보같이 웃지 말아라. 그렇다고 욕설을 하거나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다. 뚫어져라 노려보는 것으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결국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하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할 때는 말끝을 흐리지 마라. 사람이 말끝을 흐리면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말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길게 주절주절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는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거려도 안 된다. 어떤 말에도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져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무거운 사람이 되어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감히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의견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두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면 그 모습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인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지지하고 사랑해 주겠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지 않으면 분명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 반성은 하되 절대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스스로 하지 마라. 이는 남들에게 나를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겸손은 결코 무능함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우리는 굽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는 자존감을 갖춰야 한다. 자존감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다. 해보기도 전에 실패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스스로를 멸시하는 태도이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따르며 분수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명심하라. 우리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값싼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고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중받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경박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선비의 태도가 아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사사건건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쉽게 들뜨거나 가라앉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금방 세상이 끝났다며 한숨 쉬는 것은 소인배의 태도다. 그러니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대의를 지켜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마음속의 불안과 사심을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남에게도 존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의 내면이 강해질수록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루를 망치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날 줄 아는 여유와 대범함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당당한 기상을 가지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남들은 우리를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 남이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오히려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자 성장할 기회이다. 흔들림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지 내면의 깊은 곳은 변함없이 고요하다. 이처럼 생각과 뜻이 크고 넓은 사람은 경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의 수단이다.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그 사람의 당당한 기상을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내가 해야 하는 길이 보이고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움츠러들었거나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구부정한 태도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여지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세를 바로 해라. 가슴을 펴고 있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지금 땅에 서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몸에 긴장과 경직이 찾아온다. 항상 자세를 바로 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 바른 자세와 당당한 태도로 하늘도 무서워할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온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만약 당신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 가난하더라도 마음만은 절대로 가난해서 안 된다. 항상 떳떳하고 나의 가야 할 길을 찾고 그저 맡은 일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근면의 시작이다. 그 근면함 속에서 싹트고 있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 나의 인생을 밝게 만든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성인군자라는 증거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잡히지 않고 그저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은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이겨내야 나이테가 쌓이니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라. 항상 의연하고 당당한 호연지기를 기른다면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 모두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지 못하고 대접받는 삶을 살기 위한 길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간관계 및 우리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걸 했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까? 살면서 한 번은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잦아지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준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직 그래도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손쓸 여력이 있을 때 일찌감치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먼저 은퇴한 상무님을 만나보니 더욱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은퇴 후 만난 상무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길래 걱정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동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미리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충고들을 바탕으로 저는 미리 은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크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자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연금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 은퇴 후 당장 아쉬운 건 그동안 몰랐던 월급의 소중함입니다. 매달 받던 월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연금이 대신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연금이 월급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월급에 비해 연금이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고 월급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연금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점은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55%가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에 대해 더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을 텐데 당장 손에 쥔 것보다는 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예비 은퇴자들과 노후 이야기해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면 더도 덜도 말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꾸준히 저축했더라면 소득 공백도 메우고 부족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노령연금만 갖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 277만 원은 있어야 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이라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부부가 은퇴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340만 원이 있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죠.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62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금액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신경 쓰지 못한 걸 후회하는 은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상황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외벌이가 많았죠. 남편이 현역 때 혼자 벌면 은퇴하고 연금도 혼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젊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서 좋지만 나이 들어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쉬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을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경력 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노령연금 맞벌이가 되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노후 생활비 마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두 분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곡간자산과 우물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라. 노후에 아무리 생활비를 아끼더라도 사람이 집에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외출도 해야 하고 외출을 하면 또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노후에 돈을 쓰려면 너무 아깝고 내 미래가 걱정되는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노후재정 전문가는 필수 생활비와 자산을 축적해둔 곡간자산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식비, 생활비, 문화비를 필수 생활비로 구분해서 땅이 마를 때 사용하는 우물재산처럼 쓰고 평상시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는 곡간자산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도에 맞게 둘을 구분해야 노후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통장이 괜히 돈이 많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 소비가 관리 안 되기도 하고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은퇴를 하면 우리는 시간 부자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진 건 좋은데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더더욱 여러 취미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우물자산과 곡간자산을 구분하면서 취미에 사용할 자금도 우물자산으로 미리 구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취미생활은 필수이지만 거기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구분해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괜한 돈이 나가는 것 같아 선뜻 돈을 쓰지 못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생기 있는 은퇴를 위해 곡간자산과 우물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퇴직하고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둘 걸.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평생 일을 안 하고 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를 넘게 사는 요즘 우리는 아직 젊고 충분히 일할 능력과 남들보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것이죠. 최소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나와 은퇴 후 일자리를 찾으면 일자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현재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또 퇴직 후에도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헐레벌떡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퇴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같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이 시간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일찌감치 퇴직 후 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은퇴자가 많았습니다. 꼭 은퇴 후 재취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일거리처럼 부업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긴 시간을 헌신했고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남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막연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빛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